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예일대학교 비뇨기과랑 그다음에 저희 그 피지올로지 디파트먼트의 그 조인트 어포인먼트로 일을 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그 기초과학 연구가 실제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제가 하고 있는 실험 그 주제는 암 대사입니다.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험실에, 그러니까 제가 그 연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클리니컬 디파트먼트, 그러니까 그 임상 전문 그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초과학자로서 제가 이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어떻게 암대사가 그 암을 훨씬 더 이제 악성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그 분자 기작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완전 그 기초적인 그 몰레큘러 메커니즘 밝힌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밝힌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과가 임상의학과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과 굉장히 활발히 그 콜라보레이션을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밝힌 그 타겟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타겟을 그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그 화학과 교수님들이나 또 그 바이오텍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게 완전히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 기초과학에서 밝힌 기작을 가지고 그 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실제 환자 예후에 도움을 주고 싶다. 이게 이제 저희 실험실의 그 목표입니다. 그래서 아까도 간단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험실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암 대사입니다. 암 대사는 이제 그 대사 잘 아시죠? 그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수정이 돼서 이제 숨을 쉬고 먹고 뭐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대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대사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정상적인 세포도 그렇게 하지만 암세포도 사실 정상세포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대사를 합니다. 근데 얘네 대사는 그 정상적인 세포와는 굉장히 달라요. 그 이유는 이제 암세포는 그 딸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그 딸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포막, 그리고 그 핵과 그 주변에 많이 이제 소기관,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뭐 효소, 여러 가지 구조 단백질, 이 모든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바이오 매스를 만들게 되는데, 잠시만요. 포인터 보이시죠? 네, 그래서 그 많이 먹고 그 영양소를 가지고 많이 만들어내고, 근데 그 빌딩 블럭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.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아는 에너지 그 형태가 ATP라고 하는 게 되는데, 이 ATP를 이제 많이 만들게 돼요. 근데 문제는 이 ATP를 만들어내는 이제 우리 세포 안에 이제 소기관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. 근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 ATP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럴 때 필수 불가결하게 무조건 할 수 없이 꼭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요. 그게 바로 활성산소예요.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마라톤 선수들이 굉장히 몸이 탄탄하죠. 그 전혀 이제 그 지방도 없고 정말 날씬하지만 얼굴을 보면 좀 쪼글쪼글하잖아요. 그 이유가 이제 그분들이 하는 대사는 그 글라이콜리시스가 아니고 이제 그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용하는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, 이제 그때 이제 ATP를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. 이제 그때 워낙에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. 얘는 이 ATP를 많이 만들어낼 때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이게 쌓여있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늙게 하고 결과적으로 세포 사멸에 이르게 하게 되는데, 이제 암세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자라고 이제 커져야 되잖아요. 근데 활성산소 그 케어를 제대로 못해서 죽는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단순히 많이 먹고 많이 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성산소 그 리독스 밸런스도 제대로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암은 정상세포와는 다르게 대사를 변화시키는데, 그 변화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 에너지, 그러니까 ATP 합성, 그리고 바이오 센테시스, 그 빌딩 블락 만드는 거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 제거. 이렇게가
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요 세 가지가 되게 기본이 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일들을 이제 그 바꾸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상세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사를 이제 그 키우거나 아니면 그 변화시켜서 이용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상세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암에서만 특이적으로 변하는 대사 기작을 찾게 되면 암만 이용을 하고 그 정상세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그 효과적으로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.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암세포가 의존하게 되는 암 대사 기작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암 특이적인 그 세포 사멸을 이루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암 대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대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는 대사체 분석, 메타볼로믹스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스테이블 아이소톱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플럭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이용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메타볼로믹스라고 하는 거는요, 이제 여기 보시면 그 그림 하나 있잖아요. 제가 이게 어느 시간, 예를 들면 뭐 금요일 12시에 쇼핑몰의 주차장, 이렇게 딱 한 장의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는 몇 대의 차가 있고, 묵은 세기의 차가 있고, 또 그 종류는 뭐고,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. 즉, 메타볼로믹스는 굉장히 좋은 툴이긴 해요.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 스테디 스테이트의 그 메타볼라이트의 그 레벨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메타볼로믹스라고 한다면 문제는 근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차가 많은 이유가 앞에 무슨 사고가 나서 차가 막혀갖고 이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굉장히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많아 보이는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즉, 그 방향성 이렇게 지금 대사체가 모여 있는 이유가 정말 플로우가 많은, 즉 액티비티가 높아져서 그렇게 대사체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다운스트림 패스웨이가 막혀서 그런 건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플럭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타임랩스 사진과 비슷해요. 그래서 이제 양쪽 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스냅샷으로 찍는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쪽이 훨씬 더 그 차가 적은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아 여기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임랩스로 찍으면 아 양쪽 다 속도가 높구나는 라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즉 이제 아이소톱 트레이싱을 가지고는 그 속도 그 특정한 메타볼릭 패스웨이의 액티비티를 잴 수 있고 메타볼로믹스를 가지고는 그 전체 대사체의 그 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매스 스펙을 통해서 이제 그 대사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어떠한 그 생물학적 그 샘플은 상관이 없습니다. 이런 샘플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대사체를 추출을 해내요. 그러니까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컬럼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얘네의 그 성질에 따라 분리를 시키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완전히 쭉 분리를 시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엑스엑시스는 각각의 메타볼라이트, 대사체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대사 물질이 되고, 그 다음에 y-액시스는 얼마나 양이 많은지 어번던스를 말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메타볼로믹스를 돌렸을 때 우리가 이 스테디 스테이트의 메타볼라이트 레벨을 측정할 수가 있다. 것이고, 그럼 플럭스 어널리시스는 뭐냐? 그 뒷부분의 프로세싱의 부분은 같아요. 같은데 처음 시작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액티비티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안정화 동위원소, 스테이블 아이소톱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똑같이 생겼고 그다음에 반감기가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전혀 이제 그 유해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게 그 매스가 다르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그 일반적인 자연계에 있는 탄소는 C12인데 이제 그 안정화 동위요소는 C13이에요. 매스가 하나가 커요. 그래서 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그 카본을 가지고 왔는데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을 보고 싶다. 그러면 이제
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배지에서 그 글루코즈를 뺀 배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C13이 들어가 있는 글루코즈를 넣어주면 우리가 이거를 따라가는 게 되죠. 그래서 글루코즈가 얼마나 많이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가지고 즉 C13이 얼마나 아래쪽 그러니까 하위 대사 물질에 들어가는지를 따라가면 이게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액티비티가 올라가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액티비티가 없다면 많이 먹질 않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C13이 들어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. 많이 안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인리치먼트, 그 안정화 동위원소가 얼마나 많이 끼어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액티비티를 측정을 합니다. 그게 이제 그 스테이블 아이소토 그리고 이제 플럭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 두 가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 분석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령 캔서에서 이제 폐암에서 일어나는 그 비필수 아미노산인 세린과 글라이신 대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저희 포스닥으로 계시는 그 이현민 박사님이 이제 주로 실험을 이게 그 이현민 박사님이 이제 쭉 연구를 이끌어 내서 이제 하신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암 종을 하고 있지만 이 지금 그 메인으로 하고 있는 암이 이제 폐암이에요. 폐암에서도 이제 악성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그 비소폐암 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LKB1이라고 하는 이 그 유전자가 없어졌을 때 어떠한 대사 의존도가 생기느냐 그걸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LKB원이 뭐냐? 이거는 리버 카이네이즈 B1이라고 하는 튜머 서프레서예요. 이제 이 LKB1은 이제 그 유전자 이름은 STK11, 세린 트리오닌 카이네이즈 11이라고 해서 이제 카이네이즈인데 이제 이게 그 비소폐암 non-small cell lung cancer에서 그 P53 다음으로 가장 많이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튜머 서프레서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쭉 굉장히 여러 암종들이 있는데 그 암종들에서 보시면은 제일 1번이 여기 그 non-small cell lung cancer, 이제 비소폐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이제 그 뮤테이션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. 그 대부분은 loss of function 뮤테이션이고요. 그 어떤 그룹에서 이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18에서 25% 정도가 이제 그 LKB원 뮤테이션이 일어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단순히 많이 뮤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느냐? 그거는 아니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많은 분이 들 아시겠지만 이제 온코진 그 비소폐암에서 가장 많이 뮤테이션이 되는 온코진인 케이라스랑 LKB원이 굉장히 같이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%의 LKB원 뮤테이션이 이제 케이라스가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난 비소폐암에서 일어난다.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그냥 이 단순히 두 가지 유전자가 많이 같이 뮤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냐? 그거는 아니죠. 근데 왜 이걸 연구를 하게 됐냐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뮤테이션 했을 때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지는 이제 그 피노타입을 나타냅니다. 자, 이 첫 번째 테이블은 이제 그 유전자 조작 그 폐암 모델 그 G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KRAS와 LKB1이 같이 뮤테이션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사실 그 어그레시브니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전이를 말하는데 이제 전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P53랑 KRAS가 뮤테이션 되는 경우가 이제 44%인 걸 봤을 때 이것도 많지만 60%가 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. 단순히 쥐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, 그러니까 폐암 환자에서도 LK병과 KRAS가 같이 뮤테이션이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뇌로의 전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뇌로의 전이가 굉장히 그 예후가 좋지 않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. 자, 그러면 사실 요즘도 아니고 이제 한참 좀 됐죠. 그 이 암 쪽에서 그 굉장히 효과적인 그 테라피로 계속 잘 쓰이고 있는 게 이제 그 이뮤노 온콜로지. 암 면역학이라고 하는 고고 종양 면역학인데 그러면 그거 쓰면 되지 않겠냐. 사실 non-small cell lung cancer가 되게 잘 드는 암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암은 그 테라피가 잘 듣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LKB1이 뮤테이션이 되게 되면 이 암이 되게 숨어버려요. 그 군대에서 이렇게 그 분장하고 얼굴에 막 칠하는 것처럼 얘네가 이면 콜드한 상태가 돼서
그 이면 세포들이, 그 면역 세포들이 얘네를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얘가 암이라는 인식을 못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MD 앤더슨 그룹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LKB원이 뮤테이션이 된 환자의 경우에는 PDL1, PD1 그 이니비터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. 즉 이제 LKB1과 KRAS가 같이 뮤테이션되면 굉장히 악질의 암이 되는데 이 암은 딱히 좋은 타겟의 테라피가 없고 그렇다고 이뮤노테라피도 잘 듣지 않는다. 그래서 저희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암 대사입니다. 왜냐면 이제 KRAS도 그렇고 LKB원도 그렇고 이제 따로따로 뮤테이션이 됐을 때 대사가 변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. KRAS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당대사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아미노산 대사도 잘 많이 조절, 특히 이제 글루타민 대사를 조절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이제 LKB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하위 그 카이네이즈를 AMPK라고 하는 이 에너지 센서 카이네이즈를 통해서 수많은 대사 기작을 조절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게 따로따로, LKB1만 뮤테이션 된 경우, 그 다음에 KRAS만 뮤테이션 된 경우에서 이제 많이 밝혀졌는데,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서 이제 그 KRAS와 LKBN이 같이 뮤테이션 된 경우, 즉, 이제 폐암에서, 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건 폐암이거든요. 봤더니 양쪽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뮤테이션 했을 때 전혀 다른 식의 암 의존도가 생긴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보시면 뭐 라이소솜에 집착을 하게 되고 뭐 마이토콘드리아 능력에도 집착을 하게 되고 피리미딘에도 막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.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운 게 이제 LKB원과 KRAS가 같이 뮤테이트했을 때, 즉 저희가 더 봤던 거는 LKB원이 그 KRAS 드리븐 뮤턴트 저기 비소폐암에서 뮤테이션 됐을 때 어떻게 암대사를 바꿔서 그게 암 의존도로, 대사 의존도로 이어지는지.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아버리면, 그 기작을 막으면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는 메타볼로믹스 데이터, 즉, 이제 셀라인 중에 이제 KRAS만 뮤테이션 된 경우, 그 다음에 KRAS와 LKBN이 같이 뮤테이션 된 경우의 그 세포줄을 가지고 이제 대사체 분석과 이제 RNA 시퀀싱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는 LKB1만 뮤테이션, 아니, KRAS만 뮤테이션 된 경우, 그다음에 KRAS와 LKB1이 코뮤테이션 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폐암에 150개에서 250개 정도의 수많은 뮤테이션이 있거든요. 여러 가지 유전자에서. 그런 거는 다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두 가지에만 저희가 초점을 뒀어요. 그리고 이제 실험을 세포주 외 실제 환자의 그 샘플을 가지고도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실제 환자 데이터거든요. 환자의 그 암 조직을 가지고 메타볼로믹스를 돌린 다음에 이제 그 봤더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표시해놓은 요 대사 물질들이 여기 보시면 세린 글라이신 원카본 메타볼리즘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 진셋 인리치먼트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그 유전체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그 유전자 그룹이 엔자임이나 뭐 그런 그 패스웨이 그 그룹 오브 쥔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하는 분석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대사체 분석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대사 물질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전체 어떤 그 비슷한 종류의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실험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들, 메사이닌, 뭐 비테인, 뭐 글라이신 세린, 그다음에 글루타티온 쭉 있죠. 얘네들을 쫙 봤더니 이제 여기 보이는 이 폴레이 사이클, 엽산 사이클과 엽산회로 그리고 메타이닌 사이클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세린 글라이신 원 카본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요 그 큰 덩어리 두 개의 사이클이 이제 LKB원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어요. 여기 보시면 이 엽산회로, 그 폴레이 사이클은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 임신해서 아기 이제 그 태아할 때 이제 엽산 먹으라고 하잖아요. 그 이유가 이제 이 폴레이 사이클을 통해서 그 뉴클릭 핵산삽 합성을 하게 됩니다. 퓨린 신테시스도 하게 되고 또 피리미딘 합성에도 관련을 하고요.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메타일 사이클과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 히스톤이나
DNA 메틸레이션에 관련된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그 메틸 그룹도 여기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그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타ion과 NADPH도 이 회로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세린 글라이신 원 카본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 패스웨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이 메타볼로믹스 결과를 가지고 이 대사 쪽과 관련된 그 뭐 기작이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어떤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,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련의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세린과 글라이신은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. 그래서 non-essentia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먹질 않아도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 실험은 세린과 글라이신을 굶겨봤어요. 만들 수 있나? 만들면 살 것이고 못 만들면 죽겠죠. 그래서 보시면 핑크색이 이제 코어 뮤테이션 된 셀들이고요. 파란색이 LKB1이 이제 와일드 타입인 경우, KRAS만 뮤테이션 된 경우인데 보시면 LKB1이 없어지면은 되게 잘 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. 핑크색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. 즉, 그 얘기는 LKB1 없을 때 바깥의 세린과 글라이신이 끊겨도 살 수 있게 만든다. 즉, 세린 글라이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나 보다는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. 그거를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디어 이제 플럭스 어널리시스를 합니다. 자, 셀이는 이제 글루코즈 대사, 그 글라이콜리시스에서 이제 나오는 대사 물질을 가지고 이제 만들게 돼요. 그 카본 백본, 그 탄소 백본을 이제 그 얻어서 이제 세린을 만들게 되는데, 그래서 저희가 글루코즈로 레이블을 해서 그 얼마나 많은 탄소가 세린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했는데, 여기서도 이제 핑크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즉 LK균이 없을 때, 아, 세린을 더 많이 만드는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세린에서 글라이신은 어떠냐? 자, 세린에서 글라이신으로 바뀌는 요 그 기작은 SHMT라고 하는 엔자임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린을 넣어준 다음에 글라이신을 봤어요.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무시하시고 그 여기 핑크색에서 역시 LK변이 없을 때 글라이신도 더 많이 만들더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2016년에 나빌 바디시라고 하는 그 하버드 그룹에서 그 판크리아틱 캔서, 즉 췌장암에서 이제 췌장암은 95% 정도가 KRAS가 뮤테이션이 된 경우인데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LK변을 없애봤더니 췌장암에서도 세린 메타볼리즘이 변한다는 거를 이제 이 그룹이 밝혔고요. 이때 이 사람들이 찾았던 거는 세린 대사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DNA 메틸레이션을 조절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 결과를 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트랜스제닉 마우스고 이제 췌장암의 경우였고 저희는 사실 시작점이 이제 휴먼 런캔서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이제 메타볼릭 헤테로지네티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대사 이 뭐라고 이성분가 이제 헤테로지네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 폐암 환자의 데이터에 집중을 했어요. 그래서 봤더니 저희는 세린에서 글라이신을 변하는 거. 이 논문에서는 세린 생합성 쪽에 집중을 했다면 저희가 봤던 거는 LKB1의 그 영향에 따라서 그 엔자임 그 이 효소들의 발현 정도가 이제 변하는 게 바로 요 SHMT1, SHMT2라고 하는 요 엔자임이 이제 LKB1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LKB1이 없을 때마다 이제 그 엔자임 레벨이 증가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저희는 이 LKB1과 SHMT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제 그 논문이 저희가 이제 6월 14일에 이제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걸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기작은 싹 다 빼고 이제 알려드리면 이제 LKB1이 이제 다운스트림의 이제 카이네이즈인 그 솔트 인듀스드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요 그 중간 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SHMT의 익스프레션을 조절한다는 걸 이제 밝혔고요.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단순히 LKB1만이 아니라 같이 그 염색체 크로모점 안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킵1이라고 하는 튜머 서프레서도 이제 그 같이 영향을 준다는 걸 이제 저희가 밝혔습니다. 저희 논문을 꼭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암대사를 연구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, 발현이 증가했어. 그러면 이게 의존도랑 연결이 되니? 그러니까 다른 말은 이 엔자임의 발현이 증가했으면 이걸 없앴을 때 그럼 이 암은 죽니? 이게 저희가 궁금한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낙다운을 해봤어요. 핑크색은 KRAS LK변이 같이 뮤테이션 된 경우고요. 이제 파란색이 KRAS만 뮤테이션이 된 경우인데 보시면 이제 그 엔자임이 이제 SHMT1 있고 2가 있는데 하는 일은 이제 같지만 1은 이제 사이토졸에 있고 이제 2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있거든요. 보시면 양쪽 다 이제
코뮤턴트에서 훨씬 더 이제 이 엔자임이 중요한 것처럼 보였어요. 즉, 다시 말씀드리면, 이 코뮤턴트, 핑크색 셀라인들은 이 엔자임을 없애버리면은 죽어버린다. 그러나 이제 파란색들은 뭐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. 는 걸 알 수 있었죠. 자, 그럼 도대체 얘네는 왜 이 SHMT에 의존하는가?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폴레이 사이클, 메타보리 사이클, 즉 세린 글라이신 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 팔방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만드는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메실레이션 리액션에도 굉장히 중요해요. 또한 이제 리독스 컨트롤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췌장암에서는 요 메실레이션과 관련해서 엄청 중요하다는 게 이제 알려졌죠. 이제 대사 공부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어떠한 기작이, 타위 기작이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그 대사 물질을 하나씩 넣어주거든요. 넣어줬을 때 저희가 이 메틸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대사 물질은 셈을 넣어줬어요. 맨 끝에 있는 요거요. 전혀 저희가 이제 살리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제 리독스와 관련, 즉 이제 항산화 물질인 N-에세틸시스틴이라고 하는 요 물질을 넣었더니 저희가 이제 그 부활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. 죽었던 애들을 저희가 살려냈죠. 자,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러죠. 이게 그럼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데 이 기작이 중요한 것 같다. 그러면 글루타사이온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, 아니면 요 NADPH라고 하는 요 물질을 만드는데 중요하느냐. 두 가지 그 경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확인해 봤던 건 글루타사이온이었습니다.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 안정화 동위원소를 사용을 해서 플럭스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죠. 자, 세린에 이제 C13이 레이블이 된 세린을 이용을 해서 글루타사이온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LKB1이 있으나 없으나 글루타사이온 만드는 거는 거의 그 똑같았어요. 그래서 글루타사이온 만드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항산화 물질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글루타사이온은 아니구나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 다음으로 봤던 게 이제 NADPH 합성이에요. NADPH 합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1년의 그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NADPH를 만드는 게 그 코뮤턴트 역시 여기도 보시면 요 분홍색 세포들 KRAS와 LKB1이 같이 뮤테이션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NADPH를 만든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폐암에서 KRAS와 LKBN이 같이 뮤테이션 되었을 때 이 세린 글라이신 원 카본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기작이 중요한 이유는 항산화 물질인 NADPH를 만들기 때문이다. 이게 이제 저희 논문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 저희의 환자는 우선은 쥐죠. 쥐의 그 암을 줄일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항산화 물질을 못 만들잖아요. 저희가 봤던 SHMT를 막으면 그러니까 이미 얘네는 항산화 물질을 잘 못 만드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항암제 중에 이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약을 치게 되면 많이 만드는데 그 제거를 못하게 만들면 혹시 암을 더 죽여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지노그래프트 누드 마우스에다 찔러서 봤더니 이제 테클리텍솔 그 비소폐암에서 퍼스트 라인 테라피를 이제 사용하는 요 그 약이랑 그다음에 신투라고 하는 SHMT 이니비터를 각각 처리했을 때보다 두 가지를 같이 처리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. 이제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많이 죽고 이제 많이 못 자라더라는 걸 저희가 봤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올소토픽 직접 세포를 폐에 찔러서 봤더니 여기 보시면 그 프롤리퍼레이션 마커인 KI67이 확실히 이 콤비네이션 트리트먼트에서 줄었고 특히나 정말 더 신기하게 재밌게 봤던 거는 이제 그 폐암 원발암 말고 이제 그 간으로서의 전이 되었을 때 전이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앞에 두 가지는 이제 면역 시스템이 없는 마우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면역 세포가 있는 이뮨 인텍트 시스템이 이제 그 신제닉 마우스 모델을 사용해서 봤을 때도 역시 그 SHMT 이니비션과 페클리텍솔 즉 콤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활성산소 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셀데스도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그 이현민 박사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. 이제 이 논문이 정말 6월에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. 이거를
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, 저희가 했던 이거는 이제 그 췌장암에서는 케이라스와 엘키에비언이 합작을 해서 그 세린의 생합성이 중요한 대사를 증가시키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메틸레이션을 조절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같은 유전자가 뮤테이션 됐을 때라도 해암에서는 췌장과 완전 다른 장기잖아요. 여기에서는 이 그 두 가지의 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암 대사가 이제 그 중간은 비슷할지 몰라도 증가시키는 이유가 다르다. 이 경우에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는 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을 증가시킨다. 증가시키는 쪽으로 간다.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티슈 오브 오리진에 해당하는 그 메타볼릭 헤테로지네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그 아미노이시드와 관련되어 있는 세린 글라이신 메타볼리즘이긴 하지만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이현민 박사님 사실 메인으로 하고 계시는 거는 완전 탄소 대사인 메노즈, 그 글루코즈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당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. 당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질소 연구랑 관련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질소와 탄소가 합작으로 이제 중요한 글라이코실레이션 쪽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작을 살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각각의 기작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이미 나와 있는 이니비터를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리퍼플싱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화학과나 뭐 바이오텍과 서로 이제 그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좋은 그 드럭 캔디드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완전 기초과학을 하지만 이 기초과학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기작을 가지고 항암제를 이제 만드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되는 그게 되지 않겠느냐. 물론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고요. 저희가 사실 시작은 UIC 그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예일론이 2022년에 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UIC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 마무리는 이제 예일에서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콜래버레이터들과 이제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저희가 이제 계속 사람을 열심히 뽑고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이제 그 인터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